안녕하세요. 리얼 공감 영어 이명학입니다. 6평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좀 긴장 좀 돼요? 아무 느낌이 없어? 마치 뭐 6평 뭐 보면 보는 거지. 그러면 안 돼. 약간 긴장하셔야 돼요. 6월 평가원이 여러분에게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뭐예요? 사실 6평 점수랑 수능 점수랑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난이도도 다를 수도 있고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평가원 시험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긴장하고 보지 않거든요. 학교에서 모의고사 보거나 뭐 사설 풀거나 뭐 진모 같은 거 풀 때 뭐 틀리면 안 돼 이런 강박으로 푼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 편안하게 듣기 평가 나올 때 애들 종이 넘어가면 여기가 답인가 보다 이렇게 쓰고 대충 내라고 할 때 내면 되고 뭐 틀리면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5단 노트 크게 준비할 것. 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수능 날 갑자기 긴장되는 상태에서 시험을 풀 때는 갑자기 실전이니까 잘해야지. 실전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수능과 비슷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는 그나마 6평, 9평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6평 볼 때 남들과는 좀 다른 태도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 물론 남들 다 그럴 수도 있지만 네가 너의 지난 과거사를 돌아봤을 때 나는 원래 긴장형 인간이 아니다. 수능 날도 굉장히 간단하게 갔다 올 것 같다. 그럼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되는데 아니야. 나는 그동안 봤을 때 굉장히 긴장을 타는 스타일이고 뭐 복통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뭐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럼 긴장할 것 같아 하면 긴장하세요. 지금부터 실전이라고 생각하시고 2주 후가 수능이다. 깜깜해? 자, 2주 후가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실전적으로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이 끝났을 때 변명거리를 남기지 않게 됩니다. 대충 보고 오면 어떠냐면 이번은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뭐 열심히 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적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 본인이 어디가 약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6월 평가만 볼 때 이것이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진지한 자세로 긴장하고 임하고 그 점수에 대해서 처절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을 잡는 계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6월 평가원 어떻게 하라고요? 수능이라고 생각하라고요. 긴장감이 그나마 생기는 시험이니까. 너무 편한 마음으로 보지 마세요. 긴장할 것, 왜? 기회는 2번뿐이잖아. 자는 시간까지 사이클 조절해보고요. 내가 선생님 저는 보통 오전에 졸려요. 뭐 어떻게 할 거야? 수능날 오전에 졸려요? 안 졸리는 방법도 연구하시고 점심에 뭘 먹어야 속이 좋을지도 연구하시고 실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컨디션 관리도 그 중에 하나고요.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할게요. 뭐 짧은 시간 동안 뭐 전 영역에 걸쳐서 전 유형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다 이런 거를 다 언급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 다 잘 거고요. 네. 그게 1시간 동안 되면 뭐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되면 저 영어 강의 1년에 한 강 하면 되잖아요. 네. 그냥 나와서 한 강 딱 한 강으로 끝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그래도 사소하게나마 이 정도의 팁들은 가지셨으면 좋겠고 수능 시험장 가서도 이 정도의 전략은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소한 지점들을 짧게 한 30분 내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 자, 듣기 이야기, 듣기. 자, 듣기 할 때 질문이 선생님 듣기가 어떻게 나올까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듣기가 빨라요, 느려요? 그 듣기 할 때 독해를 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른 애들 보면 듣기 할 때 독해를 한 5개씩 풀던데 저는 그게 부족한데 예전에 하나만 틀려도 등급이 갈릴 수 있는 그런 100점이 요구되는 시험에서는 듣기를 할 때 듣기만 할 거를 많이 충고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1등급이 90점인 상태에서는 듣기 할 때 듣기만 하는 게 약간 비효율적일 수 있죠. 듣기 할 때 독해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듣기 할 때 독해하면 하나도 독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듣기가 되는 것도 아닌 사람도 있어. 남들이 듣기 할 때 독해하니까 자기도 하긴 하는데 읽히지도 않고 듣기는 듣기대로 틀리고 이런 경우라면 듣기 할 땐 듣기만 하고 독해 할 땐 독해만 하는 게 맞지만 듣기가 웬만큼 들린다 하면 듣기 할 때 독해 문제를 풀어주세요. 독해는 선생님 장문 독해부터 하는 게 좋아요? 앞에부터 하는 게 좋아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되는 만큼. 좀 왔다 갔다 해도 무방하다. 왜? 평가원의 듣기는요. 여러분이 보시는 사설이나 교육청 듣기에 비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듣기가 어려워지면
갑자기 사교육의 영어 시장의 사교육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담이 있어요. 그 속도감이 굉장히 느리고 정확해요. 딕션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작년 6월 평가원 듣기의 속도를 들려드릴게요. 1번.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Chris, are you looking at a place for our picnic this weekend? Yeah, I'm looking at La Bella Gardens website. Check out these pictures. 이 정도 속도입니다. Wow, they're wonderful. 자, 9평 들어볼까요? 4번.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i, Brian. What's wrong? Oh, hi, Claire. I'm trying to come up with a creative idea for the science project, but nothing's coming. 갑자기 빨라지거나 하지 않으니까 아, 이 정도 느낌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는구나. 사실 평가원 듣기가 제일 쉽게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듣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시간 허락하면 왔다 갔다 해도 된다. 오케이? 자, 듣기 얘기 끝. 자, 독해 얘기 해봅시다. 자, 하나씩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뭐죠? 자, 목적이죠. 자, 목적 그냥 목적에 푸시면 돼. 자, 목적에 주의할 거는 보기가 5개라는 거. 제발. 한 번씩 읽어줄래? 이게 가끔 모의고사 볼 때 그 재수생도 그런데 여기 한 2번쯤에 비슷한 게 있잖아? 그럼 쓰고 가요. 나중에 보면 5번이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말이 비슷비슷한 게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글의 목적에 주의할 건 뭐? 보기가 몇 개다? 5개다. 제발. 오케이?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평가원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 그러니까 초반에 좀 달려야 돼요. 초반에 실전이라고 해서 너무 꼼꼼히 읽는 학생들이 있거든. 근데 원래 수능이 요구하는 영어라는 건 그 문제 유형에 맞는 그 정도의 정보량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반복적으로 읽고 꼼꼼하게 읽는 습관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뭐하라고? 달리라고. 초반에 좀 달리라고. 오케이? 초반에 답인 것 같다? 그럼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목적 문제를 구문독해하고 있을 거야? 그럴 필요 없잖아요. 초반에 좀 얼기설기 읽다가 감 왔다? 그럼 달려야 돼. 그래야 장문독해도 시험장에서 풀고 오지. 맨날 장문독해는 그냥 그런 게 나왔었구나라는 그냥 전설만 들을 거야? 이번에 한번 풀어보자. 장문독해. 그리고 맨날 그 순서랑 삽입 문제의 정답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기쯤 가면 읽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결정해야 되거든요. 순서 삽입이 오답률이 높아진 이유는 거의 물론 그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진 것도 있지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쯤 가면 막 날아가잖아. 이거 푸는 시간이랑 저 뒤에 있는 그 문장 삽입 푸는 시간을 똑같이 배우라면 안 되죠. 앞에는 뭐 초반에 좀 달려라. 명심할 것. 오케이? 초반에 뭐라고? 달리라고. 자, 목적 문제 뭐라고? 보기가 5개라고. 제발. 좀 장난하는 거야? 장난 아니야? 자, 두 번째. 자, 심경 문제. 심경 문제 뭐 쉽게 풀면 되는데 가끔 이런 경우 있죠. 심경하고 분위기를 혼자 틀리는 애들 있어요. 심경하고 분위기 혼자 틀리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 심경하고요. 분위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옆반과의 축구 시합 중인 크리스는 골키퍼였다. 후반전이 2분 남은 상황에서 점수는 90대 1로 벌어져 있었다. 모든 다른 학급 클래스메이트들이 다 포기하고 우리 편은 3명이 퇴장당한 상태였다. 그의 편은. 심판이 종료 휘슬을 울리기 바로 직전이었다. 골키퍼인 그는 생각했다. 내가 다 이겨버려야지. 끝. 자, 이 글의 분위기가 낙관적이야? 절망적이야? 이 글의 분위기가 낙관적이야? 절망적이야? 이 글의 분위기는 절망적인 거예요. 그 주인공의 심경은 희망적인 거죠. 내 말 이해돼? 분위기랑 심경은 다른 거예요. 심경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분위기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정도로 생각을 해줘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똑같은 글이어도 가끔 이런 애들 있어. 분위기 파악 못해. 선생님 저 분위기가 틀려요. 그건 네가 분위기가 심경 헷갈려서 그래. 심경은 뭐라고? 그 사람. 분위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마음. 분위기는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상관없는 이 상황, 보편적 상황을 얘기합니다. 심경은 뭐라고요? 1인칭. 분위기는 3인칭입니다. 잘 듣고 있어? 자, 여기서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